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DB생명 행복가득TV 구독자 그리고 FP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김은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류희석 소장님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희석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이야기 들으셨나요? 어떤 이야기요? 지난 시간에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호응이 엄청나다고 전 들었거든요. 아, 정말요? 못 들으셨어요? 저는 뭐 따로 얘기해 주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네. 되게 기분 좋은데요? 네, 이게 고객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새롭게 접근할 수 네, 있었다, 좀 더 구체적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서 호평일색이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뭐 과분한 칭찬이라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객 관리에 대한 관점을 조금만 이렇게 네. 다르게 보면 새로운 방향이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좋아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우리 FP님들도 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셨던 것 같아서 저희들도 들려드리는 입장에서는 너무 뿌듯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어떤 주제로 이번에 10분 체인지 시간을 마련해 주셨는지 주제를 좀 알아볼게요. 오늘은 이제 좀 지속적인 고객 관리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우리 FP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고객 관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팁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그러면 또 아나운서님한테 네. 질문 또 하나 드려볼까요? 네, 이번에도 좀 쉬운 걸로. 네, 좀 쉬운 걸로. 네. 자,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지속적이고 좀 체계적이라고 한다면 끈기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습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맞아요. 사실은 이제 고객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바로 말씀하셨던 지속적이라는 것은 네. 습관, 꾸준히 하는 거, 또 어떤 분은 루틴이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네네. 레너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전설적인 지휘자가 있어요. 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네. 이틀을 연습하지 네. 않으면 배우자가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너무 유명하죠. 맞아요. 네. 사실은 우리 FP님 입장에서 매일매일 빼놓지 않고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고객 관리인데, 고객 관리한다라고 했을 때 관리란 어떤 의미일까? 이 관리를 한 3가지 단계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가지 단계. 첫 번째가 뭐냐면 좀 살펴봐야 된다, 고객을. 두 번째는 살펴본 거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을 좀 나눠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거에 따라서 관리한다. 이렇게 3단계로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키워드인 살피자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살피자는 뭘까요? 살피자. 우리 FP님들이 사실은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설계도 하셔야 되고 상품 공부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런데 결국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고객에게 좀 더 집중해야 되는가. 결국 우선순위를 만들기 위해서 고객을 좀 살펴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선순위 어떻게 정해야 돼요, 그러면? 자, 결국에 네. 우리 FP님이 갖고 있는 거는 돈과 시간. 돈이라고 하는 건 영업에 쓸 수 있는 어떤 네. 비용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결국 어떻게 배분할 거냐의 싸움이거든요. 예.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고객을 살펴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고객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고객이냐.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건 계약을 나한테 많이 해주시는 고객이에요. 아, 진짜 중요하죠. 그렇죠. 한 달에 보험료가 네. 많이 들어오는 고객이면 당연히 다른 고객보다는 중요하죠. 그리고 이 고객이 주변에 사람이 많다면 어떨까요? 너무 좋죠. 그렇죠. 네. 이 고객을 통해서 다른 고객을 만날 기회들이 많아지니까 이 고객도 저한테는 중요한 고객이에요. 그죠? 또 나와 어떤 친밀도가 있거나 또는 경제력이 좋거나 네. 이러한 기준들이 그 고객을 살피는 요인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 모든 고객을 다 소중하게 내 가족처럼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살피고 나누는 과정은 너무나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 그 고객 중에서 누가 더 나에게 중요한가를 분별해내기 위해서 일단 관찰해라. 자, 다음은 이제 나누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떻게 그럼 나눌까요? 말씀드렸던 그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고객의 우선순위를 좀 따져보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더라도 VIP 고객, 뭐 네. VVIP 고객 여러 가지 이제 계층으로 나눠서 고객을 관리하는 것처럼 고객을 어떤 그룹으로 나눠서 네. 그 우선순위를 눈에 보이게끔 정리하는 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라벨링을 해서 고객님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분명히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과정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요? 관리에 대한 부분도 막 중구난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A, B, C, D 고객을 나눴잖아요. 그러면 A 고객 같은 경우는 생일도 챙겨줘야 되고 그리고 명절 같은 때는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먼저 같이 있거나 도움이 되는 그런 네. 선물을 좀 챙겨주는 것들을 좀 루틴하게 해야 되는 거고 가장 좋은 고객 같은 경우 그 고객은 사실은 가족까지도 신경을 좀 써주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자녀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을 주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부모라면 감성적으로 느끼는 게 더 크겠죠. 그리고 네. B 고객 같은 경우는 생일을 챙긴다거나 명절 같은 데는 문안 인사 정도 한다. C 고객 같은 경우는 문자를 주기적으로 보낸다거나 마지막 D 고객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비대면 터치를 계속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하루에 쓸 수 있는 그 시간이나 에너지를 어떻게 배분할 거냐. 80대 20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80%의 매출은 20%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네. 원칙은 그건 확실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고객 접점 관리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비대면 D 고객이었나 봐요. 거의 이런 문자나 이런 거 받아본 적도 없고. 이게 이제 비대면 터치라고 하는 거가 요즘에 일반화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비대면 터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화인 것 같아요. 고객이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서 보냈구나. 그런 면에서 이제 몇 가지 네. 고객을 평상시에 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좋아요.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면 좋을 것 네네. 같은데요. 일단은 고객으로 하여금 나를 생각하면서 보내주는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걸 좀 느끼게 해줄 필요가 있다.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받아본 문자 중에서 되게 기분 좋았던 건 요즘에 스쿨존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네. 그죠? 학교 네, 주변에. 30으로. 그렇죠. 네. 근데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주신 분은 유희석 고객님 사시는 곳 주변에 무슨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 초등학교를 지나실 때는 항상 속도 제한에 조심하세요. 그냥 스쿨존 조심하세요가 아니라 이분이 진짜 나를 뭔가 생각해서 네. 보내주신 것 같다는 느낌? 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계약 이후에 연락하실 때 특히 암 같은 경우는 보통 90일의 면책 기간을 주거든요. 네. 그럼 면책 기간이라는 건 90일 동안 보장을 받지 못하는 기간이에요. 90일이 딱 지났어요. 근데 저한테 연락이 와요. 고객님, 오. 이제 면책 기간이 끝났고 이제부터 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라고 하면 너무 좋네요. 어떨까요? 평상시에 나를 이걸 챙겨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도 줄 수 있겠죠. 또 어떻게 보면 고객님들이 가장 바라는 건 뭘까?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내가 뭔가 문제가 많이 생겼을 때 약속된 보장을 제대로 네.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는 분 아세요? 그분이 뭘로 사망하셨는지 아세요? 뭘로 고생하시다가 암? 뇌경색이었어. 그렇군요. 뇌혈관 질환. 네. 그러면 그런 뉴스가 떴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뇌경색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주시면 그렇죠. 좋겠네요. 고객에게 연락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고객님이 만약에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면 지금 현재 가입하신 보험에서는 이런 보장이 나와요.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서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컨설팅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터치 활동이라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러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네. 땡땡을 활용해라. 땡땡이요? 뭘까요? 정답은요. 달력을 활용해라. 달력. 1년 정도를 미리 스케줄링 해놓고 그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데 그렇게까지 못하신다면 적어도 한 3달 정도 초에 어떤 활동을 할 거다, 월 중에 어떤 활동을 할 거다, 또 생일이 오는 고객이 있다면 네. 미리 스케줄을 다 반영해 놓으시면 갑자기 뭐 이번 달에 뭐 할까, 이번 주에 뭐 할까 이게 쫓기지 않고 여유 있게 고객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달력에 1년치 스케줄을 쫙 적으면 여기저기서 헤매지 않고 이것만 하면 돼 라는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달력이 지저분해질수록 여러분들의 영업 활동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 네. 데이 이벤트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예요? 결국 고객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누가 만드는 거냐? 우리 FP님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날짜를 정해놓고 사업자 고객 데이 뭐 이렇게 정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사업자 고객님들에게 연락하는 거예요. 그럼 사업자 고객님 왜 전화했어요? 그러면 오늘이 우리 사업자 고객님에 대해서 제가 감사 인사도 드리고 부족한 보장 컨설팅에 대한 정보도 드리는 제가 만든 사업자 고객 데이예요. 이렇게 얘기해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주부 데이, 공무원 데이 이런 것처럼 뜬금없이 연락하기가 좀 그러니까 데이에서 자기만의 어떤 정형화된 고객 터치의 거리를 만들어 놓는 거 그거는 충분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네.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류희석 소장님과 함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고객 관리를 위한 스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뭔가 막연하게만 알던 고객 관리라는 게 좀 더 눈으로 구체적으로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생각조차 바뀐 10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업 가족 여러분들의 성장과 성공을 바라면서 생각이 바뀌는 10분 체인지.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